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선거방송 우리 동네 선거방송 MC 박진홍, MC 김혜성입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공식 선거 기간인 5월 31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한적 선거운동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은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므로 명함 배부와 통화, 인터넷 홍보 등의 제한적 활동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혜성씨, 이번에는 1인 7 투표제라는데 알고 계셨나요? 1인 7 투표제요? 당연히 알고 있죠. 한 사람이 7가지 투표를 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역시 알고 계셨군요. 그럼 정확히 1인 7 투표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시의원 7가지라고 하니 좀 헷갈립니다. 네, 저도 지금 많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1인 7표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 최윤경입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1인 7표제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1인 7표제, 듣기만 해서는 감 잡으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 7표제로 뽑는 대상은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입니다. 선거별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으니 구분하기 쉬우실 겁니다. 1인 7표제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투표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할 때에는 정확한 지점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표 지점에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할 때나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할 경우 투표지가 완전히 훼손되어 기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기표를 마친 후 투표용지에 문자 또는 무령을 기입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되니 주의하세요. 반드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의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를 결정짓는 우리의 선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듭니다.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시 주의사항도 알려주어서 참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우리의 권리가 날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한 표는 소중하니까요. 자, 다음 순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표심 잡기가 한창인데요. 과연 동네 사정을 잘 알고 하는 말들일까요? 그야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말 아닐까요? 동네 주민일 텐데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동네 분들을 직접 만나봐야 사정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평화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이평광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평광 기자. 네, 이평광입니다. 지금 평화동 어디신가요? 네, 저는 평화동의 한 자동차 수리 전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기나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동사무소에도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역을 좀 수시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는 다 지역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평화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버스를 탈 때 두 아이를 데리고
접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임산부나 유아 어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밴이나 저상버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와 첫째를 데리고 타고 내릴 때 너무 이제 차량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타고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실내 놀이터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한옥마을 같은 그 핫플레이스에는 외국인이나 관광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수유실이나 어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전주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9시쯤 이제 일찍 수업을 갈 때 평화동에서 이제 신시가지 쪽으로 가는 이제 버스가 이제 굉장히 적어요. 교통편이 되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 전주대학교 근처에는 호남제일고등학교랑 전일고등학교 그리고 영생고등학교, 전주사대부고등학교 이렇게 4가지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항상 아침 9시 수업을 갈 때면 제가 이제 버스 탈 때 항상 되게 고생 아닌 고생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그쪽 도로를 교통편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더 이제 취업에 잘 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이 약간 지인들이 바라볼 때 좀 우범지대다, 약간 구석에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위에 학산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또 조명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저녁에는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학산을 조금 더 밝게, 조명도 조금 살리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약들이 많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내세웠던 공약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평화동 일가 주민 선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통학로가 이제 문제고 차량 교행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학교 부모가 학부모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차 들어오죠. 여기서 한 대 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그러면 이거를 고쳐달라는 것도 있고, 지금 뒤쪽을 보면 가시설물이 있다 보면 그것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못 해준다는 게 진짜, 아니 주민으로서는 억울한 것뿐이 없어요. 제가 여기 평화동에서 지금 7년, 8년 정도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번을 얘기했어도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됐어요. 이거를 이제 뭐 이번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실현을 해주실지 어쩔지 몰라지만, 나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내 자식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의원님들도 막말로 아니 동네 주민이 안전해야 될만이 어떤 저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떤 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동에 사는 장선영이에요. 네, 저는 이 평화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이쪽 그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간혹 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아이들이 어울리면서도 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바라는 건데, 아이들이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입에 험한 소리를 담으면 욕설을 하고 다니고 이러는 부분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조금 조심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배회하지 않게끔 어떤 아이 돌봄센터라든지 아동센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활발스럽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직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이 됩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은 틀린 말이 아니네요. 평화동 주민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평화동만은 아닐 텐데요.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떤가요? 예, 송천동 역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직접 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송천동에 서민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서민아입니다. 지금 어디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송천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이 일하는 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한 5천여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반적인 그 조성을 시작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이 입주하면서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 상태가 좀 아직 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에코시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병호가 있는데, 새병호 물이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나중에 담체가 돼가지고 부패라든가 이런 악취 내지는 해충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 옆에 보면 백석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 저수지의 그 물과 새병호의 물이 유통될 수 있게끔 그런 그 어떤 기반을 갖다가 하수 관로라든가 이런 시설로 해서 했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전주, 익산, 군산에 이름 3개 시의 그 전라북도 핵심 그 도시에 벨트를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간곡히 전라북도의 그 지도자들이 정치라는 것이 표로서 승부가 나는 것이지만은 크게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천동에 살고 있고요. 저희 아이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고등학생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장애에 대한 복지를 폭넓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특히나 저희 아이는 아픈 데다가 학비까지 저희가 모든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교육청에서 저희 학부모들한테 통보도 없이 지원을 딱 끊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통보를 해줬더라면 이런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해주려면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에서 해주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3년간 다 학비 지원을 된다고 했지만 막상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부담이 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는 교육청의 일관적인 그 정책들이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요즘에 송천동에서 35사가 이전하고 에코시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주변 아파트가 많은데 너무 난개발식으로 많이 그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송천동에 좋은 조건이 건지산이라는 게 있는데 주변으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문화 공간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에 항상 선거라는 게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막 기대 이상의 막 그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기대 심리를 많이 높여주는데 막상 당선하고 나면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쳐다보고 시민의 길잡이가 돼주셨으면은 그런 그 바람입니다. 덕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정찬인입니다. 가까이에 공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공원이 없다 보니 자연을 접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공원이라도 좀 조성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정치인들이라 하면 정치인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되고 나면 사실 너무 멀어지더라고요.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되기 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또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이 쾌적한 환경을 이렇게 요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덕진 공원이 그 수질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들 또 관광객들 와서 서로 좋은 인상을 받들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마다 수질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과 수목 관리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 추천교를 거쳐서 저쪽 서곡지구로 나가는 천변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하고도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서곡에서 이쪽으로 광양에서 잠깐 오는 그 구간만 조금 하다가는 중지해버린 지가 몇 년 돼요. 근데 그 길을 좀 이렇게 넓혀줘가고 그쪽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송천동 주민들이 저쪽 서부 방향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정치인들한테는 제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육을 좀 바로 세워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에 힘을 쓴다면 사람됨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 아파트 주변에 이면도로 같은데 주차 공간을 지금 막 차들이 막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동부 외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 차선이 2차선밖에 안 되고 한쪽 차선도 2차선밖에 안 되는데 2차선에 주차를 시켜놔버리면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밀려가지고 병무건상이 생겨가지고 출퇴근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아파트 단지당 그 여러 공간들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대안이 있는데 이 자치단체에서 그 규제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에 대한 잣대만 들이대가지고 되네 안 되네 해버리니까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쪽에 그 동부이도로 쪽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수정차 단속 그 CCTV를 좀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 지금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주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고 이제 거기다가 더 청렴하고 깨끗하면 더 좋겠죠. 그 이상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시일아파트 사는 주민 이종세입니다. 주차난이 어느 아파트 가나 참 병목 경상이 너무 일어나는 그런 체중에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하고 위치 변경을 하여 구청에 신고를 하면은 구청에서 아니한 걸 가지고 정말 너무나 까다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에서는 정말 실사 나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점에 주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목소리로서 주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가족처럼 내 친지처럼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천동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진은영이라고 합니다. 전 일대가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양쪽으로 서져 있는 차들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자골목이 있는데, 먹자골목에 사람들이 밤만 되면 차를 아무렇게나 대놓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차도인지 인조인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천동은. 일단 주차 문제는 불법 주차하는 차들은 어디 공영 주차장을 좀 더 많이 세우고, 아니면 폐가라든지 이런 공영 주차할 만한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런 곳에 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자골목은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차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큰 길로 다니지 않고 좀 차를 피해서 한쪽으로 좀 잘 좀 다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반짝반짝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항상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천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직접 주민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게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고 느껴야 하는데요. 그분들도 분명 이 방송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당선되신 분들은 우리 동네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모두 선거에 참여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 함께 애썼으면 합니다. (6.13) 지방선거 우리 동네는 우리 손으로 꼭 꼭 투표해 주실 거죠? 파이팅! 우리가 만드는 동네, 우리가 직접 알아보는 선거.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